10월 25일 장전 시향입니다. 이 3대 지수는 높은 변동성에도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혼조세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물론 시간을 엇갈리긴 했지만은 발표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 지금 인질을 계속적으로 석방을 하고 있죠. 하마스에서 석방하게 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을 연기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고위급 의원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가고 있습니다. 네, 그걸 말리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막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환호했었던 푸틴의 건강 악화는 터키 에르도안이랑 통화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또 푸틴이 죽었다 살았다, 아니면 여기 인공지능 AI 음성이다라고 또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헤드라인 이렇게 걸리면은 일단 푸틴이 또 그냥 부활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제가 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4시간 만에 영상 괜히 찍었어요. 4시간 만에 네 그걸 했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네, 하원 의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인물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번에 하원 의장에 선출이 된 게 트럼프한테 무릎 꿇은 게 아니냐 라고 SNS를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반대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그 예산 합의안이 정말 어떻게 될지 잘 애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이제 빌 에크먼이 이 숏 배팅을 청산한 이후에 국채는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 가장 크게 수익이 나온 종목이 뭡니까? 석유 관련 테마주들이 가장 크게 수익이 많이 났고, 지금 보시면은 호재는 악재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 좀 많이 힘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악재가 해소되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악재, 우리가 앞으로 산적해야 될 악재들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색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봤을 때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으면 사실 악재의 반대 급부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죠. 호재가 만약에 뭐 네옴시티가 나왔다면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지만은 이게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터졌을 때 막 흥국석유가 주간 단위로 130%씩 올라가잖아요. 그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 악재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호재에 대한 그런 매수세보다는 악재에 반사이익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중국 관련된 테마주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또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크고, 그렇다고 국내에 상장한 중국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사실 상장 폐지 대부분 종목들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중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구나, 반등이 나오면 아시아 증시는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하이를 하고 있죠. 2022년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거의 1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거래대금이 낮게 되는 순간 신용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신용이 18조 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거관 리포트에서 증시가 가볍게 가려면 신용이 15조 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아도 이 12조 원 밑으로 안 떨어져, 신용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탁금과 신용 비용이 거의 한 20% 5대1 정도란 말이에요, 비중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차이죠. 그래서 신용이 좀 털릴 때까지는 조금 더 조정가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자, 달러는 상승했지만은 국채금리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국제유가도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달러가 쉽게 안 잡히네요. 네, 달러가 계속 106선을 위로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계속적으로 11월 달에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우리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워낙에 가계부채가 심하고 최근에 B2 이런 게 심하니까 쉽사리 이제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뭘 해도 욕먹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라든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망은 반반입니다. 절대 예측하면 안 돼요. 지금 예측할 필요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예측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걸러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에 가면서 좀 화해 좀 해라. 너무 피곤하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악재에 대해서, 이건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악재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중국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했고, 유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에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엇갈렸어요.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크게 하락이 나왔던 코카콜라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15세 미만은 사용하지 못하게 좀 법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에 관련해서 단기적인 좀 악재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중국이, 여러분들 요소수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연을 플러스한 정말 대부분의 종목, 그 대체 금속들이 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최근에 LFP 배터리 쓰면 매국노라고 하는 분이 말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원자재가 다 수입 중국산이야. 다 수입산이고 지금 흑연이 12월부터 또 선별해서 수출을 한다고 하죠. 근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2030년까지, 보이시나요? 2030년까지 이 규모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 당장에 만약에 수출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못하면은 지금 거의 뭐 90%가 넘잖아요. 이 대부분의 원자재가.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다른 나라 국가들도 이천지의 주요도가 높으니까 광산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 공급망을 차지할 종목들, 좀 짧게 보면은 희귀금속 관련 테마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은 이제 무역 관련 테마주들, 뭐 자원 외교 관련 테마주들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 단기적으로는 다른 대체 희귀금속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많이 올랐죠. 상보도 좀 많이 오르고 뭐 성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어떤 테마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무조건 유니언 머테리얼즈가 대장이라는 점. 나머지 여기 대장이고 나머지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픽 관련 테마주들도 당연히 흑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나왔다는 점. 다만 요거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소수, 제가 요소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요소수가 굉장히 12월부터 부족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요소수 사태를 겪고 나서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쟁여놓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서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요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요소수가 없으면은 또 비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지금은 사실은 비료를 뿌리지 않지만 이것도 내년 넘어갈 때 요소수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테마주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에 좀 오늘 굉장히 좀 시끄러운 게, 최근에 카카오씨가 시끌벅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워낙에 미운 털이 박혀 있어서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부가 재벌 잡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카카오를 산 주주들과 카카오뱅크를 산 주주들은 무슨 재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진짜. 그래서 좀 이상하다. 너무 지금 주식시장과 이런 자유시장에 정부 개입이 너무 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 리포터는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AMF도 그렇고 첨보도 그렇고, 첨보는 진짜 증권가에서 많이 추천하더니 나쁜 놈들. 자, 그리고 현대차가 또 계열사 네 곳에서 파업에 드립을 했습니다. 어지러진하네요. 네, 최근에 기아차가 본인 자녀들 고용 세습이라는 21세기 일어나지 않는 것들로 협의를 봤는데, 그냥 기업 해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거죠, 예전으로. 자, 아무튼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정말 기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뭐 큰 이슈가 많이 없이, 최근에 뭐
컨텀비전 코리아 오늘 개최하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IT 그룹도 그렇고 양자모도 그렇고 사우디를 엮어서 가는데 이게 우리 사우디 관련 테마주들 최근 한 3, 4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상향하는 종목 하나도 없죠. 무조건 단기 테마 위에 주저앉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MOU고 이제 본계약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본인들의 자금도 들어갑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뭐 영업 매출액이 크게 터지지 않는다. 다만 뭐 MOU 맺었습니다 뉴스로 인해서 최근에 주식 부양 많이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편승하는 건 나쁘지 않다. 다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절대 무리가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장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